지난 1일 한국 양궁 대표팀이 새해부터 2024 파리올림픽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주몽의 후예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전 종목 석권이었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던 한국 양궁팀은 이미 파리올림픽 전 종목 출전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에 도전하는 만큼 새해부터 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양궁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한국의 양궁 수준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체전이 도입된 1988 서울올림픽 이후 단 한 번도 세계 정상에서 내려왔던 적이 없었는데요.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올림픽에서 30년 동안 최정상을 지켜낸 만큼 선수들의 수준과 실력은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죠. 1988년 서울올림픽 김순영, 왕희경, 윤영숙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박성현, 윤미진, 이성진, 2012년 런던올림픽의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 2020년 도쿄올림픽의 안사한, 장민희, 강채영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들은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기까진 선수들의 상상도 못할 특훈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때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진 87년 호주 세계선수권대회. 이 대회에서 대표팀은 처음으로 노골드라는 치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협회는 강철 심장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죠. 강심장이 되기 위한 지옥 훈련은 정말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았는데요. 아무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강했던 80년대라고 하더라도 특수부대원들이나 받는 특훈을 감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선수들은 야심한 밤부터 새벽까지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며 담력을 쌓았고 11m 하이다이빙 번지 점프를 실행하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북파 공작원으로 알려진 HID 명실상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해군특수전전단 UDTC 공수특전단이 받는 고공훈련 등을 소화해내며 체력과 담력을 길러내었죠. 당시 선수들은 한밤중 천호대교에서 여의도 63빌딩까지 행군을 할 정도로 훈련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서거원대한 양궁협회 전무이사는 처음에는 양궁 훈련 방식을 보고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실제로 훈련 효과를 많이 받고 결과도 좋았다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었죠. 이런 선수들의 특훈은 시대가 발전하며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 들어 협회는 양궁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근대화된 선진 훈련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 때 처음 활을 잡는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 선수들은 만 16세 이후에 양궁에 입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양궁에 필요한 기본 자세와 골격이 사춘기 시절에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은 이미 출발부터 한국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죠. 또한 과감하게 학연, 지연, 혈연을 내치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표팀을 선발하는 방식도 한국이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양궁 국가대표는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두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종합선수권이라는 대회를 통해 남녀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하여 공개 훈련을 하고 이듬해 세계대회에 출전할 때 이 8명의 선수 중 평균 3회 이상의 평가전을 통해 3명에서 4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의 대표였든 금메달리스트였든 가산점 따위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며 선수권 진행 당시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탈락하게 되는 냉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올림픽 금메달보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사실상 세계 최강 결정전이라는 얘기도 나올 지경인데요. 실제로 2014 인천 AG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세계 랭킹 2위이자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기보배 선수가 선발전에서 겨우 10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뛰어난 양궁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원주 양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양궁 리커브 남자 일반부 30m 결선에서는 360점 만점이 3명이나 있어서 엑스텐 개수로 순위를 가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러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은 곧 선수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이는 가뜩이나 강한 한국 양궁이 더욱 강해지는 자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표팀에 선발되어야 했던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훈련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국 감독이나 선수들이 한국 양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가 기초체력 훈련만 보고도 기가 죽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궁사들의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넘치다 보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순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각각 표적 정중앙에 카메라를 깨부숴 환호를 자아낸 적이 있었고, 심지어 애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경욱 선수는 개인전 결승전에서 카메라 2개를 부숴버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정다솜이 선수는 국제양궁연맹 1차 월드컵 30m 경기 중 10점 관역의 정중앙부에 꽂힌 화살의 뒤를 명중하는 신기를 뽐냈고, 이 모습을 도쿄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그대로 재현하며 이 땅에 새로운 신궁이 탄생했음을 알려준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이러한 양궁 독주는 당연히 전 세계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금메달 독주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시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래 양궁 경기 규칙은 여자부 기준 30, 50, 60, 70m 기준으로 각 거리별 36발씩 발사해 1440점 만점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거리별 메달이 있고 거리별 점수를 합한 점수로 개인전 평가를, 그리고 4명의 선수 중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를 단체전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 작은 실수가 있어도 다른 선수들의 시도에서 모두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기량차와 실수가 거의 없는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석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개인전 메달과 거리별로 부과하는 메달 모두 한국 선수들이 쓸어버리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던 것이죠. 한국을 견제해야 했던 세계연맹은 거리별 메달을 모두 없애고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만 올림픽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룰을 변경했지만,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전선에는 여전히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독주가 계속되자 세계연맹은 흥미 유발을 이유로 또 한 번 룰을 변경했는데요. 그랜드 피타 라운드라 불리는 룰은 4개의 거리별 36발씩 총 144발의 예선전을 치른 뒤 이어 각 거리별 9발씩 총 36발로 4라운드를 치러 8명을 추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메달을 겨루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이 세계의 금메달을 휩쓸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아예 1대1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이변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위세는 그대로였죠. 토너먼트로도 한국의 독주를 막지 못하자 연맹은 이번엔 발수를 줄였습니다.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는 64강부터 12발을 쏘는 것으로 룰을 변경했고, 단체전도 27발에서 24발로 줄였던 것이죠. 이 역시 화살 개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였습니다. 급기야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는 개인전에서 세트제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세트제는 전체 점수와 관계없이 6발씩 한 세트로 더 많은 세트를 따내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심지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양궁 단체전 3세트에서 심판은 중국의 5번째 화살을 9점이 아닌 10점으로 정정해 무승부가 아닌 중국의 승리로 판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갸웃할 만한 석연찮은 판정으로 자칫 흐름마저 내줄 위기에 몰렸지만 여자 양궁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고 실력으로 중국을 압도해 아시안게임 7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업을 달성해내는데 성공했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룰 변화와 노골적인 판정 견제가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굳건했습니다. 숱한 규칙 변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최근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한국 양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쳐주었죠. 이는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최초의 3관왕이며 2024 파리올림픽 공식 SNS에서 선정한 도쿄올림픽 대표 인물 몇 명만을 그리는 포스터에 안산 선수가 포함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9연패의 기염을 토하자 해외 네티즌들은 참고로 여자 양궁 단체전은 88년 올림픽에 도입된, 말 그대로 한국팀이 지금까지 모든 금메달을 다 땄다는 거야. 미쳤다. 다른 올림픽 종목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 종목이 도입된 이후로 매년 한 나라에서만 금메달을 따다니. 또 하나 대박인 건 다른 양궁 대표팀 감독들도 다 한국인이라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맹이 내놓은 숱한 견제에 한국 선수들이 내성이 생겨 이제 더 이상 룰 변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스포츠 팬들과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정리하자면 한국의 양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두꺼운 선수층과 실력 위주의 대표팀 선발, 한국 양궁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연습과 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양궁협회의 투명한 운영 방식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체육 종목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연과 지연, 부정의 사슬로 엮인 구조를 탈피해 양궁처럼 투명한 협회 운영과 실력 위주의 선발을 이어간다면 최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 올림픽 시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은데요. 도쿄 3관왕 안산, 세계 랭킹 1위 임시현, 강채영, 최미선 등 쟁쟁한 스타 선수들도 차분히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올림픽 경기보다 더 어렵다는 국가대표 3차 선발전과 1, 2차 최종 평가전에서 살아남아야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가올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발휘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